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수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평진전에서는요, 어, 자평진전 2권에서 인수격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고 있죠. 인수격이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고 합격이 되고 성중유패, 패중유성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자평진전에서는 5권에서 인수격의 주요 논점을 9개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인수격이 천간에 정관과 칠살이 이렇게 함께 투출이 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수격이 예, 인수격에 있어서 천간으로 정관과 칠살이 함께 투출된 경우 이 경우 어떤 경우에 귀격이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합사를 하거나 즉 정관과 칠살과 정관이 있는데 보통 둘 중에 하나를 통제하고 여기는 이제 을경합으로 칠살을 합으로 통제를 했죠. 합사를 하고 정관을 남긴 경우죠. 또 그 반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통제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극제하는 것이죠. 여기 관살이 있는데 상관으로 이 상관 대살로 이 질서, 이 관살의 기운을 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둘 다 모두 귀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일반론이죠. 이렇게 관살이 함께 투감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통제를 해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귀격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시내 블라블라 있는 게 이 사주인데요. 이거는 합사를 하고 정관을 남겨놨다. 합으로서 을경 합으로서 칠사를 통제를 하고 정관을 남겨놨기 때문에 귀격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자 블라블라 있는데 이것은 관살이 굉장히 왕하죠. 이 임계수가 연지, 일지, 시지에 통근을 해서 매우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상관으로 이 칠사를 통제 관리하기 때문에 귀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살에 이 통제가 있어서 귀격이 됐다는 얘기죠. 관살이 강하니 이 식상으로 극을 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귀격이 됐다. 이게 뭐 일반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 선생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면은요. 이게 합사를 하고 관을 남기든지 아, 또 재관, 관을 없애서 칠사를 남기든지 이게 관살이 혼잡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를 남기면은 격이 청해서 격이 자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정관을 남기면 정관은 그 주된 그 작용이 두 가지라고 했죠. 뭐그 첫째는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호하느냐? 재성을 분탈해가는 비겁을 정관이 극함으로써 재성을 보호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관이 일간에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이게 본질적인 대표적인 정관의 역할이죠. 그런데요, 이 정관이 칠살과 함께 혼잡돼 있으면은 얘가 소속이 작용이 보통 관살이 이렇게 혼잡돼 있으면 편화돼서 칠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칠살로 작용하면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어, 힘들게 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국에 따라서 관살이 혼잡돼 있으면 얘네들이 이 정관조차도 이게 양명지원이 재성을 지키는 것인지 나를 올바른 쪽으로 인도해야 될지 이게 혼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혼잡되면 안 좋다고 보는 것이죠. 소속이 불분명하다. 작용이 불분명하다. 보통 이렇게 혼잡돼 있으면 편화돼서 안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를 남기면 일반적으로 본연의 작용으로 해서 그 작용한다 소리가 이제 청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개의 명조는 의외로 이게 아름답고 이게 절묘한 이치가 보이지가 않는다. 서 선생이 보기에 그 심 선생은 이게 귀격이라고 그랬는데 서 선생이 보기에 별로 귀격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의 일쪽, 요 사주죠. 이거는 칠살과 인성이 함께 왕하다는 얘기죠. 칠살이 이렇게 관살이 정관과 칠살이 함께 주관되면 정관조차도 이렇게 편화돼서 이게 칠살 기운으로 보는 거죠. 칠살이 이제 왕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 진토로부터 이 습토는 토생금을 하는 거죠. 이 지지가 이렇게 알아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간 글자가 생극제화를 하는 거죠. 천간이 동하니까 지지의 기운을 빼가는 겁니다. 빼가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칠살의 기운은 강하고요. 지지를 보니까 자진합에 이게 전부 다 수의 기운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칠살과 인성이 함께 왕한데 그러나 식상이 없다. 이 칠살이 이게 힘이 있으면은 식상으로서 얘를 관살이 강하니까 식상으로서 극해서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주에 식상이 보이지 않으니 귀격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심 선생은 이게 을경합을 해가지고 이 칠사를 묶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을목은 여기 진토 여기에 그, 그 통군을 하는 것이죠. 적천수에서는 이 해수에도 통군한다고 보는 거죠. 여기 간목이에요.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을은 해수에서 사지입니다. 사지에 통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는 목의 역이기 때문에 이 진 속에 있는 을목에 통근을 해서 이게 을목이 약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간목에게는 얘가 양인이에요. 칼을 드러내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그래서 을경합으로 이 칠사를 한번 묶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서 선생은 이렇게 식상이 보이지 않느냐. 서 선생은 조우를 은연중에 이게 암시하고 있어요. 한겨울에 나무기 때문에 이게 땅도 얼고 이게 또 추운 이게 금생수를 하면은 이게 차가운 기온을 더 증가시키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물이 깡깡 얼어서 이 간목이 물을 흡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후상 병정어가 있어야, 즉 식상이 있어야 조후 문제가 해결돼서 수생목도 할 수 있고 이 땅에 접근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사주는 병정어가 지장간에도 없으니 별로 아름답거나 절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심 선생이 두 사주 귀격이라고 했는데 귀격이 될 만한 게 찾아보기 좀 어렵다. 그런 견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자일주, 요 사주는요, 이 사주는 관살이 왕하죠. 이게 다, 아주 관살이. 이게 인성인데, 물에 포위돼가지고 완전 젖은 목이에요. 이게 습목이죠. 습목이라 이게 불꽃이 없다는 얘기죠. 즉, 목생활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목생활을. 그러니, 이게 이제 약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토의 힘이 이게 근이 없다는 얘기죠. 서 선생이 보기에요. 그래서 역시 기토의 힘이 굉장히 박약하다. 약해서 이게 별로 이게 좋은 사조가 아닌 것처럼 이게 기토가 약해야 저희 힘이 있어야 이 물바다를 토로 어느 정도 포국수를 해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별로 좋은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사주를 귀격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의외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서 선생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심 선생 입장에서는 격이해에 격국용신 오행과 일간 오행을 제해놓고 천간에 있는 글자의 형태를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수가 왕한데 이게 토국수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격의 형태, 그 구조가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귀격이라는 거죠. 틀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여기도 격국용신은 수고 천간에 있는 거 보니까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해놓고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칠살과 정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양인이 있어서 양인 합사를 하니까 이 경우도 귀격으로서의 요건 갖췄다. 그런 정도의 귀격이죠. 서 선생이 이야기하는 이런 조까지 반영하고 이 물바다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경우 이 토의 기운이 좀 왕성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격국의 클래스라고 봐요. 사주의 등급이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의외로 사주가 아름답거나 아주 절묘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선생이 보기에도 아주 엑셀런트하게 아주 깊게 등급이 높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함께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천간에 관살이 혼접되어 있는 경우를 봤고요. 또 이 인수격에 있어서 인수격을 포기를 하고 이 버린다 소리죠. 버리고 관살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인수가 변해서 겁재가 됐다. 이거 사주인데요. 예, 이게 인수가 병일간이 인월달에 태어나면 이게 이름 인수격이죠. 왜 이게 인수격이냐? 인월에 인에서 병이 투관이 됐죠. 그래서 한번 변한 거죠, 이렇게. 이게 인의 지장간의 본기가 투관이 되면 무조건 간목이 투관되면 무조건 인수격이죠. 근데 간목이 투관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중기가 투관됐어요. 그러면 그걸 격으로 잡아주니까 이게 걸록격이죠. 한번 변했죠. 그랬는데 여기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수생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걸록격으로 변했다가 다시 인수격이 된 거예요. 이 개수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인수격에 가만히 보니 이게 인호 합의돼 있어요. 이렇게 합의돼 있어서 인성이 화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왕하면은 비견보다는 겁재로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비겁이 왕하면은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즉 겁재 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식상이 왕하면은 이 나한테 불리한 상관 쪽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마치 이것은 나의 반대 진영인 관살이 혼잡돼 있으면은 이 편화돼서 칠살로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요. 인성이 변화돼서 인호합을 해서 여기 인성이 화로 바뀌어서 겁재로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 인수격을 포기를 하고 이 격은 인수격이라는 거죠. 인수격을 포기를 하고 재나 관을 취하겠다. 그래서 조지부의 명인데 이게 여기 보면은 격이 변하고 또 변한 경우에 해당한다. 격이 두 번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도 대부분 선생님들이 격을 잡으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병화가 투관돼서 그냥 걸록격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인호 합이 있어서요. 근데 이 개수가 없으면은 걸록격이 맞으나 개수 때문에 격을 잡을 때는 이게 인수격이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대부분 간과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심유천 선생은 팔자용신, 즉 격이나 격공용신은 전적으로 원령, 즉 원령의 본기에서 찾는다는 원칙에 충실한 거예요. 아주 일관성 있게. 이 사주도 격을 잡으라면 대부분 걸록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은 병일간이 이렇게 양인이 두 개씩이나 있고 비견도 있고 또 이런 합도 하고 완전 다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이런 경우는 제 아무리 자기가 원령이 파워풀하다고 해도 월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이 반합도 하고 화기가 세면은 이런 경우를 건도라고 했죠. 원칙적으로는 원령 위주로 격을 잡아야 되나 사주의 구성이 이렇게 보니까 화가 이렇게 왕하고 그러면은 이게 원령보다 이게 나머지 이게 화가 너무나 이게 강성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럴 때는 이 월을 포기하고 즉 격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 인수격을 포기를 하고 제 관을 취하겠다. 이게 이제 포기를 하면은 이걸 따라간다는 거죠. 녹곡격이나 걸록격. 걸록격에서는 걸록격이나 양인격에서는 제 관을 함께 쓰면 좋죠. 예. 양인격이 되면은 관살로 써야 좋죠. 이때 칠사를 통제받지 않은 칠살이 더 좋죠. 그러나 격이 걸록격이나 월곡격의 경우는 칠사를 쓰려면 통제된 칠사를 써야 돼요. 통제된 칠살은 정관과 같은 경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녹곡격, 걸록격이나 월곡격은 정관이나 재성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이미 다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권도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이게 인성을 포기하고 걸록격이네. 이게 이제 천간에 이게 투관됐으니까 이제 걸록격으로 보는 거죠. 걸록격으로 봐서 여기 천간에 떠 있는 재와 관을 함께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금 재평진전 2권에서 그 이치 권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이 점이 적촌수와 그 자평진전 그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그 권도라는 그 구체적 상황에 맞게 사주를 통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간간히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식신격, 이게 병화가 식신인데, 이게 예를 그냥 들었, 들었습니다. 이 병화가 식신인데, 이게 바로, 그 편인 도식이 돼가지고, 이게 격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칠살이 이렇게 힘이 있고 그러면은 자기 격을 포기를 하고 이 칠살을 추적했다는 거죠. 그것을 그 식신격에 성패할 때 식신을 포기하고 칠살을 취하겠다. 그 논리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식신격인데 이렇게 편인 도식이 돼가지고 격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는 식신격 포기하고 칠살을 취해서 칠살 살인 상생이 되는 거죠. 이때 상신이 인성이 그 편인이 상신이라고 했죠. 이렇게 식신기억이 편인 도식이 됐을 때 칠살이 안 보이고 재성이 보여도 괜찮은 거죠. 무토나 뭐 이렇게 이게 사주 배열이 그런데요. 무토는 간목을 이게 뛰어넘어서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편인상. 예, 아무튼 식신격인데 편인이 와서 식신을 극해버리면은 그리고 사주에 이 칠살이 있고 그러면은 식신을 포기하고 칠살을 취하겠다.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원령은 보니까 개수로 인해서 인수격인데, 이 사주의 배열을 보니까, 이거는 적어도 걸록격이나, 저기도 양인격에 가까운 거죠. 너무나 파워풀하니까, 그때는 이 화기가 너무 강성해서,
이게 재하고 관을 함께 써주면 좋다는 얘기죠. 이 관이 이렇게 재로부터 생을 받아야 이 관이 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재성격에서도 그 이와 같은 기재취살이라고 그랬죠. 제격을 포기를 하고 칠사를 사용하겠다. 기재취살이라고 하죠. 이게 다 인수격을 포기하고 관살을 쓰겠다. 관살 쓰는 이유는 이게 다 비겁이 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인격이나 월겁격의 그 논리에 따른 거죠. 이게 다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제격이라는 거죠. 심 선생이 보기엔. 제격인데 재성격을 포기하고 이렇게 양인이 있고 병화가 이렇게 세 개나 돼서 이 병화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거기다가 양인의 통근을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재성격을 포기를 하고 실사를 사용하겠다. 그 얘기죠. 이것도 왜 재성격이냐. 보통 이렇게 신에서 이임이 투관이 되면은 중기가 투관됐죠. 그럼 대부분 이걸 칠살격으로 여기는 거죠. 심 선생은 이 경우 재성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성격 파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칠살격 파트에서 설명한 게 아니라 제격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중기가 투관됐는데 이것도 변오고 또 변오는 이게 두 번 변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보니까 신에서 본기 경금이 투관되지 않았어요. 중기가 투관돼서 한 번 변했죠. 변했는데 이게 두 번 변했대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경금이, 신 속에 있는 경금이 이 본기가 생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금이기 때문에 토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토밖에 없어요. 여기 진토밖에. 이건 왜 지지는 정화하면서 어떻게 생을 받았다고 보느냐. 이렇게 심 선생도 삼화병 온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반합식으로 됐죠. 그래도 역시 토로부터 이게 반합도 성하다고 그랬죠. 생극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지도. 생극자를 인정을 하고 있으니 여기 토생금을 해서 여기 경금이 그 봉기가 생을 받아서 제격이라고 본 거예요. 제격. 제성격인데 이 사주의 구조로 봐서 아 이거는 어, 일간이 이렇게 강하고 또 여기 신진이 있잖아요. 여기 신진 있어서 임수가 투관됐고 이 임수가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주의 구체적인 형태와 이 그 배합을 보고서 사용하는 경우죠. 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어, 심일천 선생도 이 적천수의 논리를 전혀 다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거 격국 위주로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격은 재성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주상 이거 제격의 논리로 가면 안 맞는다. 제격 포기하고 여기 식신격 포기하고 칠살 취하는 거나 여기 인수격 포기하고 인수격 포기를 보니까 이게 화일색이에요. 그럼 양인이나 걸록이나 월곡격의 논리에 따라서 제나 관살을 사용하는 경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게 인수격에 있어서 제격에 있어도 맨 마지막 파트에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그런 사주도 있어이다. 그러니 이런 걸 감안을 하십시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냥 도식적으로 아 이거는 그 이 진호로부터 생을 이 사주와 재성격이 이거 격을 잡아보라고 그러면 이걸 재성격이라고 보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심 선생은 이게 재성격인데 제격 여기 식신격에서 식신격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제격을 포기하겠다. 이게 사주의 구조상. 그리고 이게 신진 이렇게 합이 있으면은 개수나 개수가 투관되면 신자진 합이 있는 거로 본다. 또는 임수가 있어도 신자진 합이 있는 거로 보자. 이게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근데 심 선생도 이런 경우 이게 재성격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임수가 이게 두 번 변했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생을 받아올 때는 여기 진토밖에 없어요. 진토밖에. 그러니까 심 선생도 이렇게 반합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심 선생의 그 취지가 그 제격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생을 받아서 이거는 제 성격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사주의 배열이 이거는 제격을 고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칠살 이게 일간이 너무 왕하고 다행히 심진 공합하고 임수가 투관돼서 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죠. 이게 상당히 그 평진전 논리와 이 적천서 논리가 이게 이제 교차되는 수렴하는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주는 이 격곡의 논리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주가 양분이 딱 됐죠. 화하고 뭐 금수 이렇게 이 사주도 이렇게 화하고 수로 양분은 됐죠. 이런 경우에 에, 이게 자기의 본래의 격을 포기를 하고 천간에 떠 있는 글자를 따라가는 게 많아요. 화가 너무 많으니까 수로 어, 억제해줘야죠. 여기도 화가 많으니까 금생수해서 수를 화기를 줄여줘야죠. 억제해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 이 적전수와 자평진전 그 패러다임이 서로 어느 정도 같은 지점들인 것이죠. 이런 사주의 유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변하고 또 변했다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심 선생이 이걸 제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건 인수격이라고 보고 있다. 병화의 투관에도 불구하고 여기 임수의 투관에도 불구하고 격은 원래 여기서는 제 성격, 여기서는 인수격인데 자기 이 사주의 배열상 본래의 격을 포기하고 천간에 떠 있는 글자를 봐야 되겠다. 이게 적천수의 중화의 논리이기도 하죠. 대신에 이렇게 천간에 떠 있는 글자가 이게 유정어야 돼요. 말이 돼야 되죠. 이 화기가 왕하면은 수로 눌러줘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리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서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호 반합 때문에 여기 인호 반합 때문에 인수인 이 인목이 변화돼서 겁재로 됐다. 화로 인호 합의돼서 화로 됐다는 거죠. 이거 화가 양으니까 이제 겁재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요, 이 경금 개수는 재와 간이죠. 얘네들 재관인데 재관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다. 화기가 너무 세니까 네, 당연한 얘기죠. 이때 용신이 이제 적천수 용신이죠. 아,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바는 재와 간이 근이 없을 뿐이다. 이게 화기가 너무 왕한데 근이 없대요. 근이.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서 선생은 적천수 논리를 따르니까 그렇죠. 경금이 여기 사화에서 장생을 얻는데 이게 장생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급금을 받지 어떻게 여기에 통군을 한단 말이냐. 이게 적천수 하시는 분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개수도 이게 통군이 근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아쉬운 거죠. 이게 화기는 너무 세고 아, 이게 금수는 재관은 약하다는 얘기죠. 그게 애석하다? 아쉽다. 네. 만약 이 개사가 아니라 개사가 개유나 개해로 개유나 개유가 되면은 이게 이제 이 개수가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유가 되면 이 경금도 왕지에 통고를 해서 금생수가 더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또 개해가 돼도 이제 왕지에 통분을 해서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개사가 아니라 개해나 개유로 바뀌든지
아니면 운에서 재관운이 오든지, 즉 지지가 신유술이나 해자축 운이 오면은 앞날이 더 원덕에 좋았을 것이다. 이게 양이니까 인에서 이제 묘진 사오미 이게 이제 신유술이 인생 후반부부터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충분히 어, 일리가 있는 거죠. 이게 적천수식에서 통변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봅니다. 이 왕한 화기를 제어해 줘야 되는데 제어해 주려면은 이게 제 관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떠 있다. 힘이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 사주의 그릇이 별로 크지는 엑설런트하게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정도죠. 그러나 뭐 이렇게 했어도 그래도 형식이 이게 제 관으로 진영 논리로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는 이 꼴이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사주니까 심 선생이 소개를 한 거죠. 예. 이게 이런 케이스는 가끔 있는 거죠. 가끔. 예, 또요. 어, 이렇게 인수격이 겁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인수격이 포기하고 관살을 취하는 거. 여기는 이제 관을 취한 경우죠. 네. 네. 인수격이 있어서 칠살이 투관됐어요. 이렇게 인수격이 칠살이 투관됐죠. 그런데 겁재로서 이게 겁재로서 칠살과 인성을 남겼다. 이게요. 이런 사주면은 이게 이제 인수격이죠. 자월에 태어나서 이게 칠살하고 이게 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수가 이 무토, 술토, 술토로 포위가 됐어요. 이게 격이 굉장히 이게 토국수를 당해서 이게 격이 말만 격이지 이게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겁재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토를 극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그걸 안 받는 거죠. 그걸 옆에 있는 술토로부터 그건 지지는 정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천간이 극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보통 이렇게 되면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을경합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무토가 더 을목에 가까이 있으니까 극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토를 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간의 지지를. 그래서 칠살과 인성이 남겨졌다. 칠살과 인성. 지금 요 인수가 격인데 술토, 모토, 술토로 포위돼서 이 격이 지금 이게 괴사 직전이에요. 그래서 칠살로부터 생을 받는 게 급선무가 된 거죠. 근데 다행히 을목이 있어서 이 모토를 극해 주니까 이게 극해 주니까 모토로부터 자수가 극을 받지 않고 또한 칠살로부터 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예요. 그래서 경술 불러불라 있는데 이 사주고 이 격은 필경 마침내 아 이게 보기 어려운 격이다. 흔치 않은 격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세히 살펴야 마땅하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되면 보통 어, 칠살을 합쳐있다고 보는 건데 어, 여기 무토가 을목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손상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토가 자수를 극하지 않으니 격이 어느 정도 숨쉴 여유가 생겼고 이 경금으로부터 생을 받는다. 그래서 귀격이 됐다. 근데 이 사례는 흔치 않는 경우다.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을목이 상신이 되는 거죠. 격을 완성시켜 주는데. 이 적천수식으로 봐도 을목이 이제 용신이 되는 거죠.
자평진전식에서는 자수가 격국용신이죠. 을목이 상신이고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서 선생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 사주는 무술의 토가, 무토고 술토가 다수 인성을 포위하고 있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죠. 그래서 을목으로서 모토를 극제하는 을목을 사용해서 모토를 극제해서 칠살과 인수를 보존하고 있다. 을목으로부터 극을 해서 이 칠살과 인수를 보존하고 있다. 예, 똑같이 심 선생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죠. 얘를 을목이 극해서 이 인수도 살아남고 또 인수가 약한데 금으로부터 생을 받는다. 그래서 보존이 됐다는 거죠. 그 술중 또 정화는 이제 정화가 여기 암장돼 있죠. 정화 여기 식신이라고 그랬는데 정화는 이제 상관이죠. 보통 뭐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술중에 있어서 이제 화고니까 이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자수 인수로부터 탈취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고에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표현 이게 서 선생에게 적전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지도 생극자를 하는 이게 그런 표현인 듯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평진전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없어요. 이게 고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수로부터 여기 정화가 극을 받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자수가 생을 하는 거 아니 극을 하는 거 생극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를. 근데 이게 대부분요. 이게 천간으로 개수 글자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저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자수가 극한다기보다 이게 표현 문제인데요. 천간으로 개수가 왔을 때 이게 이제 극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지 자체는 정하고 천간으로 지장간이 투돼야 청하다고 그랬죠. 작용을 하죠. 즉 정화가 투관이 돼야 그때 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나 이거 다 투관된 됐을 때 효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이게 개념의 문제인데 이 점을 지금도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죠. 이게 적천수의 입장과 자평진전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천간으로 투가 이게 언젠가 12지지가 돌아가면서 이게 정화나 개수가 월이나 일이나 해서 이게 떠서 올 수밖에 없어요. 간지는 돌아가니까. 그때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써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지로는 만약에 개수가 이게 자수가 천간으로 투가 되면은 개수죠. 이게 천간은 생극자를 극할 수가 있는데 수 입장에서 이게 술토한테 있어서 이게 수 입장에서는 토가 관이에요. 자기를 수를 극하는 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정화를 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그리고요. 을목은 또 이 이 정화를 생한다는 거죠. 천간은 이게 언제 생하느냐? 이게 지지에 있는데 극은 안 당하는데 또 생은 합니까? 이것도 역시 정화가 떴을 때 얘기해요. 떴을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정화가 투관이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없다 보니까, 적천수에서는 뭐 청가는 지지를 생하고, 또 뭐 지지끼리도 이렇게 생하고, 그렇게 그거로 오인하는데, 그렇게 분석의 편의상 그렇게 할 뿐이에요. 언젠가 이게 12간지가 돌아가면서 청간으로 수출되면 그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청의 개념이. 이게 자평진전 상권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화는 유금을 지지해서 극할 수 없는데
천간에 있는 정화는 지지에 있는 유금을 극할 수가 있다. 그 말씀드렸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런 표현도 이제 서 선생이나 심 선생이나 자평진전 상권이나 뭐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 이후에는 그 다 전제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설명을 않고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을목이 여기 정화를 화를 생해서 좋게 됐다. 왜 좋게 됐다고 또 하느냐? 이게 자월의 간목이면 이게 조후가 급한 거예요. 조후가. 다행히 을목이 이게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좋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길신이 여기 암장이 됐다. 네, 길신이죠. 이게 조호 때문에 정화가 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은 있는데 구제가 됐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무토를 이게 병으로 보는 거죠. 이게 격이 이렇게 포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약이 을목이 무토의 문제를 이 병을 해결할 수가 있어서 구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이 구웅의 신이죠. 그래서 구웅의 신이 상신이에요. 자평진전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게 을목으로 구웅을 했기 소위 그러한 까닭, 그러한 원인, 그러한 덕택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귀격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흔치가 않다고 그랬죠. 심 선생 여기 표현해요. 이런 경우는 그 필경 이게 보기가 어려운 격 중에 하나다. 이게 가끔 있는 사주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세히 살펴야 되는데 에, 핵심은 이거죠.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게 격이 다 봉쇄돼서 말만 인수격이지 이게 인수가 보잘것없다. 그러나 주위를 보니 이렇게 양인이 이게 나름 센 애거든요. 칼들은 애요. 어, 그래서 이걸 극해서 이 무토가 이게 쟤를 극해서 이게 제극인이 안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즉 탐재개인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동료나 친구나 형제나 이게 또 자식궁에 있죠.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건 기초적인 거니까요. 지난 자평진전 상권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격국이 유정어냐 무정어냐 이게 기어냐 천어냐 그거를 놓고 이 궁성으로 다 대입을 해서 통변을 하는 겁니다. 통변을. 이게 대부분 이게 가장 그 문제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면요. 이 궁성을 해석을 할 때 좋은데 사실은 좋은데 나쁘다고 통변을 하게 되고요. 아, 아주 흉한 운인데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 이 오행의 그 구조상 그렇게 그 통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알고 여기에 궁성의 이론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인수격의 주요 논점을 봤고요. 예. 지금 인수격의 주요 논점 9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기서 9개의 논점을 봤는데요. 이 치유는 그 7개의 유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나 아주 이게 그 사례가 흔치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죠. 예,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예, 이런 경우까지 흔치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취운 각각을 설명하는 걸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은데 이런 것까지 이 치운을 그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알아놔야죠. 알아놔야 이 사주를 바라볼 안목이 생기는 거죠.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인수격의 치운에 대해서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